안녕하세요. 4학년 친구들. 오늘도 수학 시간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38쪽, 39쪽, 40쪽, 41쪽을 준비해 놓고 필기도구와 함께 공부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공부할 준비가 다 된 친구들은 선생님의 영상을 끝까지 보면서 오늘 수업할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생각 톡톡, 생각 열기 문제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 톡톡. 에어 로켓과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자, 에어로켓과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얼마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반 친구들이 에어로켓을 날려본 적이 있나요? 그렇죠. 뭐 과학의 날이나 그런 날 때 물로켓을 날려본 적이 있는데, 물로켓에서는 이 지면과, 즉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얼마나 주느냐에 따라서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짧게 날아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지금 바닥이 이루고 있는 각과 색깔이 같네. 어, 바닥이 이루고 있는 각과 그리고 이 에어로켓의 이 각도, 이 얼만큼 각의 크기가 얼마인지 알아볼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각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어떤 것을 이용한다 했죠? 그렇죠. 투명 종이를 이용해 가지고 이 각을 본떠 가지고 나타내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각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하면은 투명 종이로는 몇 도가 더 큰지, 어느 정도 더 큰지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각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기 위한 도구, 즉, 각이 얼마나 벌어져 있는 정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어로켓과 바닥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면 우리가 벌어진 정도를 재는 도구를 사용하여 재면 아주 정확하게 잴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는 약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이렇게 원인데 반짝만 나와 있는 이 도구는 어떤 도구냐면 우리는 각도기라고 할 거예요. 각도기라는 거는 우리 반 친구들이 흔히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개의 눈금과 또 여러 개의 숫자 그리고 반원으로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각도기인데 우리가 이러한 각도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 도구는 각도기예요. 각도를 잴 때 사용해요. 그쵸? 그래서 우리는 각의 크기를 이제는 용어를 정의를 할 거예요. 각도라고 용어를 정의할 거고요. 그래서 각도가 얼마인지, 이 사물은 각도가 얼마인지, 이 각은 각도가 얼마인지 이런 문제를 많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이제 정의를 할 건데 우리 직각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종이를 두 번 반드시 접어서 생긴 그 각을 직각이라고 했죠. 요런 것이 직각이에요. 이런 직각을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이기 때문에 90으로 나눈 것 중에 한 칸. 그러니까 요 눈금 한 개를 의미하는 거죠. 이거를 우리는 1도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거예요. 1도라고 할 거고 이거를 우리가 쓰는 기호에는 1도 동그라미를 표시를 해서 1도라고 읽고 쓰고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각이라는 거는 두 종이를 접어서 두 번 접어가지고 생긴 그 반듯한 그 각이 직각인데 이러한 직각의 크기는 우리는 90도라고 약속 정의할 겁니다. 자, 90도라고 정의를 할 겁니다. 직각의 크기는
90도입니다. 직각의 크기는 90도고 직각의 크기를 똑같이 90으로 나눈 것 중 하나를 1도라 하고 1도라고 씁니다. 각의 크기를 각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 정의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럼 교과서 39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 우리가 직접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제 각도기를 사용하여 각의 크기를 재보도록 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각도기의 중심과 밑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한번 찾아볼까요? 그렇죠. 중심 여기 있죠. 이건 각도기의 밑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겠죠. 각도기의 중심과 각도기의 밑금이 있을 거예요. 우리 반 친구들 혹시 집에 각도기가 있으면 한번 실제로 각도기를 꺼내 보십시오. 각도기의 중심이 있을 거고 또 그 밑에 일직선으로 각도기의 밑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봤을 때는 이제 각의 꼭지점에 각도기의 중심을 바르게 맞추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각도기의 중심에 바르게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 상황으로 맞추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두 번째로 맞추는 사람이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떤 것이 맞을까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첫 번째 상황이 맞겠죠. 각도기의 중심. 우리 아까 각도기의 중심은 여기라고 했습니다. 각도기의 중심에 올바르게 각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두 번째처럼 재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각의 한 변의 각도기의 밑금을 바르게 맞추는 건데 우리 아까 각의 한 변, 즉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도기의 밑금은 선생님이 파란 선으로 그려볼게요. 각도기의 밑금은 이거, 이 위에 이 각의 각도기의 중심, 각도기의 중심을 지나는 것이 우리는 각도기의 밑금이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첫 번째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각도기의 밑금을 지나지 않고 밑을 지나고 있죠. 잘못된 거죠. 그래서 두 번째가 각도기의 밑금을 지나고 있으니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각도기를 잴 때 각의 크기를 각도기로 잴 때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중심 각도기의 중심에 각을 맞췄는지 그리고 각도기의 밑변과 각의 변을 일치시켰는지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각의 크기는 정확하게 잴 수가 있겠죠. 한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각도기의 눈금 50과 130 중 어느 것을 읽어야 할지 우리가 한번 알아볼 건데 이 각의 크기는 50 그리고 130 두 개가 눈금이 나타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 50도로 읽어야 될까요? 130도로 읽어야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50도로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각의 변을 이쪽 오른쪽에 맞췄기 때문에 이 각의 한 변이 안쪽 눈금 이 0에 맞췄기 때문에 이 안쪽으로 읽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쪽으로 맞췄다. 이 바깥의 눈금을 0으로 맞췄다 하면 바깥에 있는 선으로 우리가 읽어줘야겠지만 지금은 안쪽에 있는 눈금 0에 맞춰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눈금을 맞춰야 된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2번 각도기를 이용해서 한번 각도를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각도기를 사용하는 방법이 올바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각의 중심 잘 맞췄죠? 그리고 각도기의 밑변과 지금 각의 변이 일치합니까? 네, 일치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안쪽 눈금으로 읽어야 되는지 바깥쪽 눈금으로 읽어야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각도기의 밑변이 지금 안쪽 눈금이 0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안쪽 눈금으로 읽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60과 120 중에 어떤 거를 읽어야 된다? 그렇죠. 60도로 읽어야겠죠. 자,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재면 좋을까요? 그렇죠. 이거는 지금 각도를 봤을 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을 수도 있어. 40과 30 사이에 있기 때문에 35도나 아니면은 140과 150 사이에 있기 때문에 145도로 읽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세요. 지금 이쪽 바깥쪽의 눈금이 0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읽기 시작하는 거죠. 바깥쪽의 눈금이 0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바깥쪽의 눈금부터 읽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깥쪽의 눈금에 일치하는 선, 즉 145도가 정답이 되겠죠. 자, 문제를 풀 때는 이 바깥쪽의 눈금으로 읽어야 되는지, 이 안쪽의 눈금으로 읽어야 되는지는 0도가 어디에서 출발하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계속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그림은 실제로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도를 재볼 거거든요. 우리 반 친구들 혹시 집에 각도기가 있으면 동영상을 멈춰서 직접 각도를 한번 재어보세요. 각도를 재어봐서 과연 이 각은 각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직접 재어보세요. 자, 그러면 선생님과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은 일단 컴퓨터 화면에 각도기를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선생님 준비해 왔는데 조금 흔들리네요. 자, 선생님 이렇게 돌려서 각의 밑변, 일단 각의 꼭지점을 맞춥니다. 각의 꼭지점과 이 각도기의 중심을 맞추고 이 변을 맞춰야겠죠? 이런 식으로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눈금을 재어봐야겠죠? 눈금을 재어보게 되면 어떻게 읽어야겠죠? 그렇죠. 90도라고 읽어야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문제도 풀어보겠습니다. 각도기를 가져와서 일단 각의 꼭지점을 맞춥니다. 각의 꼭지점과 각도기의 중심을 맞춥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밑변, 이 각도기의 밑변과 각을 이루고 있는 한 변을 맞춥니다. 그러면 이제 읽어주면 됩니다. 몇 도쯤 될까요? 그렇죠. 80과 70 사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75도라고 읽으면 되겠죠? 자, 우리 그럼 이것도 풀어볼까요? 각도기의 중심과 각의 꼭지점을 맞추고 그 다음 밑변도 맞추고 하면 이거 어떻게 읽어야죠? 그렇죠. 30도로 읽어야겠죠. 근데 30도로 읽어야 될지 150으로 읽어야 될지 걱정이 되는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0이 시작되고 있는 이 눈금, 이 0이 시작되고 있는 눈금은 안쪽 눈금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쪽에 있는 눈금에 걸린 이 각의 크기를 읽어줘야겠죠. 30도. 이것도 재어보게 되면 160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3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반 친구들 한번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자, 다 풀어봤습니까? 네, 3번은 몇 도? 그렇죠, 85도죠. 자, 두 번째 이 컴퍼스는 몇 도죠? 그렇죠, 105도죠. 한번 선생님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꼭지점을 맞춥니다. 꼭지점을 맞추시고 그 다음 이제 변을 따라서 살짝씩 움직여서 맞춰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몇 도쯤 될까요? 그렇죠. 안쪽 눈금으로 읽어야 되기 때문에 105도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 펼쳐진 부채가 이루는 각의 크기를 한번 재어볼게요. 자, 이렇게 90도와 180도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다 공부를 해봤는데 오늘은 각의 크기에 대해서 어떻게 재는지 더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어떤 도구를 사용했죠? 그렇죠. 각도기를 이용했죠.
각도기를 이용하는 방법과 각도기를 이용해서 각의 크기를 재는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수학 익힘책 24쪽, 25쪽 문제를 4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가 각의 크기를 재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에서 정답 확인하겠습니다.